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는 쟁점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거쳤느냐 여부인데,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이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관하여는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죠.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부총리의 경우 국무회의로 볼 수 없었다고 하고 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평가의 문제죠. 그런데 이런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 이제는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가 비상계엄의 필수 요건인가? 그리고 필수 요건으로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면 그 헌법 위반이 과거에 헌재가 내렸었던 파면 요건인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의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제89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심의라는 말과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1호부터 17호까지 나열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심의와 구별해야 할 용어는 의결입니다. 심의는 안건을 논의하고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죠. 결정까지 나가진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의사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까지 나간다. 그러면 그것을 의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결정을 할 것도 아니면서 심의는 왜 하는가, 그런 질문도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은 한 번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해 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심의는 영어로 deliberation입니다. 숙의, 민주주의에서 숙의라고 하는 말이 바로 deliberation이죠. 의결은 resolution 또는 decision입니다. 심의와 의결, 우리말로는 약간 혼동이 있을 수가 있지만 영어로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법제처의 공식 영문 법령집에도 헌법 제89조에는 resolution이나 decision이 아니라 deliberation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잠정적으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심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심의를 하면서 나온 다수의견, 심지어는 절대적 다수의견과 반대되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해도 결정권자인 대통령은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심의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흘렀는지 그것은 법적으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것을 헌법적으로 유효한 겁니다. 마치 선장이 풍랑 속에서 위기에 처한 배를 구하기 위해서 부득이 화물을 바다에 던질 때 어떤 화물을 얼만큼 던질까, 그 판단은 선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 것처럼 말입니다. 자, 심의의 성격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되었을 것이고, 그럼 다음 문제를 이제 봐야 되겠죠.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은 대통령이 하더라도 심의라는 과정은 거쳐야 하는 거 아닌가? 헌법에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그렇게 거쳐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이거 강제 규정 아닌가? 이런 강제 규정을 위반한 자체가 헌법 위반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이런 주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그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무효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학설이 갈려 있습니다. 예컨대 권영선 교수님 같은 분은 유효서를 주장하고 있고 김철수 교수 같은 분은 무효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철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위헌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데 무효라고 보는, 다시 말해서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보는 김철수 교수의 경우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자제 또는 회피할 것이 예상된다. 즉 무효설의 입장에서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행위를 사법부가 바로 무효로 판정하기보다는 사법 자제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견해가 뜻하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심의 생략이
위헌이기는 해도 헌재가 탄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중대한 헌법 위반의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이것만 해도 Q&A 31번에 대한 답은 충분히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거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가? 그런데 뭐뭐 한다라고 하는 말이 모두 법적 강제력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다만 재판관의 권리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권리된 기관은 심판기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단서까지 붙여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른 예외는 허용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아주 엄격하게 강형 규정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명문법령에는 그 제목에 아예 타임 리밋이라고 시간 제한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맥을 놓고 보면 이 헌법재판소법 규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헌법 89조 규정보다 훨씬 더 강형 규정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23년 11월에 사전투표 폐지 관련한 공직선거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신청을 했는데 지금 15개월이 지나도록 변론 기일조차 잡고 있지 않습니다. 헌재 이중자 때 이거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죠. 자,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될 사항으로 비상계엄만 넣어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비상계엄 외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좀 지루할 것 같지만 제가 하나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하나하나 읽어드려야 하느냐?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제2호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제3호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제4호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제5호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제6호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제7호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제8호 영전수여. 제9호 사면 감형과 복권. 제10호 행정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제11호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제12호 국정처리 상황의 평가 분석. 13호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호 정당 해산의 제소. 제15호 정부의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제16호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제17호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사실상 정부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여기에 다 망라되어 있죠. 특히 마지막 제17호에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여기에 따르면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기타 등등 다 들어가는 거죠. 비상계엄은 제5호에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야말로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one of them이죠. 그런데 만일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을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파면 사유다, 이렇게 결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음에도 높낮이가 있죠. 강약이 있죠.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국정 운영에 관한 것들은 똑같은 정도의 심의 내지 수기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유형과 중요도 불문하고
모두가 동일하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굉장히 중요하죠. 선전포고에 관한 것인데, 휴전에 관한 것인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정말 수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대통령,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여기 어떤 게 뭐가 들어가 있을 줄 알고 이걸 다 일일이 국무회의 소집해서 기록 남기고 해야 됩니까? 자, 그런데도 만약에 헌재가 사전 국무회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그걸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떤 장관이 자기가 제출한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주지 않는다고 대통령 탄핵에 나설 수가 있죠. 그럼 그걸로 대통령 파면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사례라고? 아니죠. 극단적인 사례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들은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들이 제각기 벌인 정말 이상한 행동들을 목격한 바 있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장관이 좀 튀어보겠다고 대통령 들이받는 일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당신이 그 어떤 상상을 하건 그 이상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헌재가 헌법 제89조 제1호부터 17호까지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어떤 것은 단순한 헌법 위반이고 어떤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준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교통정리를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건 만약에 그걸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해석 개헌으로서 그 자체로서 헌법 위반이고 헌법 농단인 겁니다. 결국에 이것은 뭘 뜻하냐? 일의 경중과 관계없이, 국정의 경중과 관계없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남기고 하지 않는 한 어떤 시급한 일도 할 수 없고 시시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시시한 일대로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고, 시급한 일은 할 수 없게 만들고, 타이밍 놓치게 만들고. 자, 헌재가 이런 대못을 박는 횡포를 자행해도 될까요? 일단 이번 비상계엄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기 때문에 헌법 위반, 그것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정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정 운영에 헌법재판소가 시한폭탄을 던져놓는 셈입니다. 혼란을 바로잡고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혼란을 야기하는,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 바로 헌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심의가 가는 한계, 또 심의가 없는 대통령 결정에 대해서도 학설이 유무효가 갈리죠. 조심스럽습니다. 또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경우에 현실적으로 행정부의 원하는 작동에 장애가 조성이 되고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파면 요건이 손쉽게 충족되어서 국정 불안과 갈등의 요인을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헌재가 정상적이라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트집 잡아서 파면 사유로 삼는다, 이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답정너 행태를 보이는 재판관들의 속보이는 행보도 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이런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또 지금까지 안 드러난 분도 있습니다. 김영두 재판관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류의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자, 최소한 양식이 있는 재판관들이라면 그야말로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순전히 법리적인 것이고, 이런 법리를 떠나서 현재 심리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 정황을 볼 때도 공모에는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예컨대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경우에 그 소집 절차에 관하여 법상으로는 강행 규정처럼 엄격하게 소집 주체, 통지기간, 회의 방식 등에 관해서 정해놓고 있지만 이 절차상의 하자는 어디까지나 취소 사유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절차상의 하자는 절대적 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의록은 회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용이한 하나의 수단이지, 다른 방법으로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회의록이 없다고 해서 회의가 없는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극히 상식이죠. 국무위원 20명 중에서 과반이 참석했는지, 회의록이 있는지, 이런 것 등을 시시콜콜이 따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가리는 것입니다. 쟁점을 아주 엉뚱하게 가져가려는 얕은 술책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어차피 심의가 의결이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몇 명이 됐건 국무위원들이 참석해서 반대했다면 그건 내용을 알고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심의는 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파악했다고 보는 것이죠. 대통령이 답정너 계엄 선포했다. 그건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들여다보는 절차를 거쳤으니 심의를 둔 헌법 정신은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무회의 절차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12.3 비상계엄 전에 국무회의의 실질적인 심의는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설령 헌재가 아주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해서 그 실질적 심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헌법 위반은 될지언정 바로 탄핵을 인용할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